자, 보자. 용액의 농도. 몇 쪽이죠? 45쪽. 자, 용액이라 그러면 너네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 소금을 물에 탔어. 그럼 뭐가 되니?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이 되는데 이렇게 소금같이 녹는 물질을 뭐라 그래? 용질 들어갔어? 용질?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은 뭐라 그러지? 용매. 그 다음에 용질하고 용매가 섞이는 현상을 그치 용해. 니네 용해도 배웠지? 2학년 때니까 그치? 그래서 용질하고 용매가 섞이는 게 용해고요. 섞여서 만들어진 액체가 뭐야? 용액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물에 섞여서 만들어지면 수용액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때 이제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농도가 뭐니? 이 용액이 얼마나 묽고 진한지, 묽고 진한 정도를 농도라고 그러죠. 그 농도가 높다 그러면 뭐야? 소금물이 진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중에서 너네 수학에서도 나오던데, 농도 중에 퍼센트 농도 중학교 때 배우죠. 과학에서도 나오고. 그 퍼센트 농도는 뭐예요?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농도란 말이야. 어떻게 구하지? 기억나나? 용액 안에 네? 용질이 얼마나 녹았냐. 그러니까 용액 안에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았냐에 따라서 농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잘 봐.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야. 선생님이 질량이라고 안 쓰고 그램을 쓴 이유는 단위를 뭘 쓴다?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램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소금물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 근데 퍼센트니까 100분율이죠.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퍼센트 농도 구하는 거고, 좀 이따 얘는 하나 들어보고, 근데 이제 퍼센트 농도에 거기 책에 특징점들이 좀 있네. 특징점 중에 한 가지 좀 알아두자. 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을 가지고서 농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온도나 압력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온도가 바뀐다고 질량이 바뀌니? 압력이 바뀐다고 질량이 바뀌니? 안 바뀌죠. 그래서 이 퍼센트 농도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온도가 변하든 압력이 변하든 농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있어요. 몰 농도라는 게 있어요. 몰 농도. 우리 몰 배웠잖아요. 그치?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용액 안에,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았는지, 용액분의 용질은 똑같아. 근데 용액의 부피 단위 뭐 쓴다고? 리터.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그려줘요. 이건 100분율이 아니니까 곱하기 100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 소금물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안에 용질, 소금 알갱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이라는 게 너네 입자를 묶었을 때 묶음단위라고 했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리고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다 그러면
화학식 양분의 뭐야? 몰수. 질량 이렇게 하면 몰수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됐나? 일단 식 알아두고. 그럼 얘 몰농도는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얘는 받아. 봐봐. 왜 받냐면은 여기 부피가 있단 말이야. 너는 일반적으로 그 액체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봐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그럼 부피가 커지면 농도는 작아지겠지. 반비례 관계니까. 그치? 이해됐나? 그러면 압력은 만약에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액체는 부피가 잘 변하진 않지만 압력을 세게 가하면 부피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 부피가 조금 줄 거고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그래서 요거 특징점들은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몰농도는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몰농도를 표시할 때는 온도나 압력을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특징점. 그럼 얘를 이제 처음 배우니까 얘는 뭐 수학에도 나오고 뭐 과학에서도 배우고 했으니까 얘 한번 보자. 얘를 한번 볼까요? 그 쉬운 걸로 45쪽의 맨 밑에 예제 하나 있네요. 보이니? 수산화나트륨이 고체예요. 얘 4g을 수산화나트륨 화학식이 이렇게 돼요. 수산화나트륨 얘 4g을 고체 물에 녹였대. 물에 녹여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대. 수용액. 얘를 만들었는데 얼마 만들었대? 100ml를 만들었대요. 그때 몰농도를 구해보래. 네? 자, 그럼 몰농도 구하자. 여기다 쓸까? 몰농도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지. 그럼 용액의 부피가 용액 얼마야? 0.1. 그렇지. 100ml인데 기본 단위를 리터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럼 1리터는 1000ml니까 0.1리터가 되는 거지. 그치? 됐나? 기본 단위가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인데 얘가 녹은 거지. 얘가 용질이지. 그치? 그러면 질량을 안 해? 그럼 질량을 알 때는 어떻게? 화학식량분의 질량하고 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로칸에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 주어져 있는 40, 그지? 그래서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온단 말이야. 뭐 간단한 거지? 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는데? 1이 나온대요. 1 계산할 수 있죠? 단위는 뭐냐면 m으로 쓰고 읽을 때 그냥 몰농도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 몰농도 이런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 툴을 배우면 농도가 또 하나 더 나와요. 몰랄 농도라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어. 자, 그래서 일단 공식 알아두시고 한 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보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게 한번 지울게요. 거기 메뉴에는 지금 몰농도의 특징점들이 나오고 우리가 요거를 좀 보자.
그 오른쪽에 보면 47쪽에 비법 특강이라는 거 있죠. 보이니? 네, 거기 뭐 문자로 다 표현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몰롱도를 퍼센트 농도일까?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 바꿀 수가 있어. 얘도 농도고 얘도 농도지, 그치? 그럼 얘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바꿀 때 필요한 어떤 양들이 있어요. 요거 먼저 가르쳐주고 뒤에 문제 있는지 보고 한번 풀어줄게.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해? 용액의 뭐야? 다시 한번 외워봐. 질량분의 용질의 뭐야?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지. 몰농도는 용액의 뭐야?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그리고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럼 만약에 문제 같은 데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꿨을 때 뭐가 필요한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일단 분자부터 보자. 자, 분자가 용질이고 용질이지. 그지? 근데 얘는 용질의 질량인데 얘는 용질의 뭐야? 몰수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꿔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할까? 용질의 질량 에서 얘를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용질에 뭐가 필요해? 화학식량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을 화학식량 넣어버리면 몰수로 바꿀 수가 있지. 이해됐나? 그래서 분자를 바꿀 때는 용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럼 분자는 이렇게 바꿔요. 그럼 분모는 용액의 질량이고 얘는 뭐야? 용액의 부피죠. 그러면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고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밀도가 필요해요. 용액을 바꾸는 거니까 용액의 뭐? 밀도. 밀도 어떻게 구하는데? 그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퍼센트 농도에 뭐가 나와 있어? 용액의 질량이 나와 있지. 얘가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용액의 부피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그럼 밀도만 나와 있으면 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할 수 있나? 용액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밀도만 알면 두 개의 값을 아니까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때 또는 거꾸로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뭐 요런 양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요거에 관련된 문제 있는지 보고 하나만 풀어보세요. 뭐가 있을까? 뒤에 간단한 거가 없네. 농도 바꾸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네요. 네?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네요. 뭐라고? 바꾸는 게 없다니. 어디 있을 거야. 잠깐만. 어이씨, 갑자기 보려니까 찾기가 힘드네. 그러면 저걸로 한번 보자. 53쪽에 15번 있거든? 53쪽에 15번. 요거는 바꾸는 문제가 아닌데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자, 거기 보면 25도씨에서 5% X 수용액이 있대. 그치? 맞니? 여기다 바로 해볼까? 퍼센트가 몇 퍼센트? 5% X 수용액인데 수용액의 질량이 얼마래? 200g. 수용액이니까 분모지.
잘 쫓아와. 얘가 200g이 돼요. 그럼 요 힌트만 나와 있으면 용질의 질량 구할 수 있죠. 미지수 하나니까. 그 몇 그램 들어있니? 얼마? 그치, 10g 들어있겠지, 그치? 그래야지 5%가 나오는 거지. 요 수용액이야. 얘를 만약에 우리가 몰농도로 한번 바꿔보자. 지금 5%인데 몰농도는 몇 몰농도가 되는지. 그러면 분자부터 바꾸면, 자, 분자부터 바꾸면 뭐가 필요해?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꿔야 되지. 그 용질에 뭐가 필요해?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그치?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는 니은, X 용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X의 화학식량이 어떻을까? 네, 여기다 쓰자. X의 화학식량이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자. 네? 지금 예를 들은 거니까. 그러면 분자 바꿀 수 있죠. 질량이 10g이야. 10g.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용질의 화학식량이 20. 그치? 그럼 이 10g에 해당하는 몰수는 몇 몰? 0.5몰이 되겠죠. 이해됐나? 그래서 분자를 바꿨어. 그러면 이제 분모를 바꾸면 되지. 분모는 용액의 질량인데 용액의 부피란 말이야. 그럼 질량을 부피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해? 밀도가 필요한 거지. 그치? 밀도.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 15번의 답은 뭐야? 니은하고 뭐가 돼? 디귿이 되는 거지. 이 두 개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X 수용액의 밀도가 얼마라고 할까? 1이라고 하자. 근데 너네 밀도 잘 봐. 단위 잘 봐야 돼. 이제 숙제로 문제 풀다 보면 알 텐데 밀도는 단위를 그램 퍼 밀리리터를 보통 써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용액의 부피는 뭘 쓰지? 리터를 쓰지. 그럼 이걸 또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이 X 수용액의 밀도가 1이라고 하면은 바꿔보자. 수용액 바꾸는 거임? 응? 듣고 있니? 응. 그럼 밀도가 1이야. 밀도 1은 부피를 구하는 거죠. 부피는 몰라요. 그리고 질량은 몇 그램? 200g. 됐니? 근데 밀도 단위를 뭘 썼어? 그램 퍼 뭐? 밀리리터. 그럼 여기에 밀도는 밀리리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200g에 해당하는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 200이죠. 200. 그치? 근데 우리가 몰농도에서 용액의 부피는 뭘 써? 리터를 쓰니까 요거를 리터로 바꿔줘야지. 됐나? 그럼 리터로 바꾸면 얼마야? 0.2리터가 되겠지. 그럼 이제 분자도 바꿨고 분모도 바꿨으니까 몰농도 구할 수 있죠. 얼마니? 2분의 5니까 2.5인가? 2.5 몰농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야. 다시 설명 안 해도 알겠나? 자,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 용질의 화학식량, 분모는 용액의 밀도. 근데 주의할 거는 밀도는 그램 퍼 밀리리터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액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대입할 때는 리터를 대입해야 돼.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둘 거. 다시 47쪽으로 볼까요? 47쪽으로 오면은 이번에는 용액 두 개를 섞는 거야. 그리고 섞는 것도 문자로 나와서 간단한 예가 그 밑에 예제 하나 있구나. 쉬운 거.
그걸로 한번 볼게요. 너네 수학 같은 거 풀 때도 그때 농도 같은 거 나오면 두 가지 용액을 섞었을 때 농도가 얼마 되냐 이런 거 구하는 거 수학에서 풀지 않니? 그치? 과학에서도 그렇고. 자, 조금만 더 보세요. 다 했어요. 거기 밑에 예로 한번 볼게요. 아,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물 타는 거구나. 자, 보자. 제목을 희석한 용액의 몰롱도 구하기. 희석이 무슨 말이니? 섞는데 물을 타서 물킨다는 거죠. 물키는 게 희석한다. 희석한 용액의 뭘 구하지? 몰롱도를 구하지. 자, 문자는 너네 헷갈려 하니까 그 밑에 예제를 보면은 0.1 몰롱도에 뭐가 있대요? 포도당 자주 나온다 너네. 화학식 한번 봐주세요. 6개, 12개, 6개 이거 포도당이야. 0.1 몰롱도의 포도당 수용액에 자, 수용액에 뭘 추가했대? 물을 추가했대. 그치? 그럼 물을 넣었으니까 묽어지겠지. 희석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0.5리터의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었대. 0.5리터의 포도당의 수용액을 만들었대. 그때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에 뭐야 이게 잠깐만. 잠깐 문자가 뭐야?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에 물을 추가해서 0.01 몰롱도구나, 그치? 미안해. 요거 0.01 몰롱도의 포도당 수용액 몇 리터를 만드는데? 0.5리터를 만드는데, 그치? 여기다 물 탔으니까 어떻게 돼? 농도가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 요거. 맨 처음에 얘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라. 이거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힌트가 나와 있는 게 얘가 힌트가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희석한 용액을 보니까 무슨 색으로 할까? 빨간 걸로 할까? 0.01 몰롱도의 수용액을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수용액은 용액의 뭐? 부피분의 뭐야? 용질의 뭐? 몰수지. 이해됐나? 그럼 여기에서 미지수 하나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뭐가 나와? 몰수가 나오지. 그럼 얼마니? 계산하면? 요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x로. 그치? 그럼 0.005인가? 이해됐나? 됐나?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0.005몰이 들어있던 거야. 근데 너는 물만 탔지. 용질은 더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그럼 여기 물 타기 전에 여기에도 용질이 얼마 들어있다는 얘기야? 0.005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파란 걸로 할까요? 근데 요 맨 처음 용액에 뭘 구하는 거야? 부피를 구하는 거지. 몇 리터가 있었는지, 그치? 근데 얘 몰롱도가 얼마래? 0.1 몰롱도지, 그치? 그럼 얘도 미지수 하나니까 나오지, 그치? 그럼 얼마니? 넘기면 0.05가 되나? 맞아?
맞나? 네. 그치? 자, 그래서 이 용액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몰롱도가 나왔으니까 몰롱도식을 이용해야 돼. 그리고 문제 중에 힌트가 많이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힌트 들어있으니까 용질의 몰수가 나올 거고, 근데 물만 탔지 용질을 더 타진 않았잖아. 그치? 그 맨 처음에 용질이 똑같았지. 그치? 그리고 얘 몰롱도 나왔으니까 용액의 부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나가면 돼요. 얘를 뭐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혼합 용액의 몰롱도 구하기. 이번에는 두 가지 용액을 섞었다는 거예요. 섞었을 때 몰롱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것도 맨 밑에 있는 예제로 볼게요.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이 있을 때, 자,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이 있었대요. 자, 몇 밀리리터? 300ml. 얘가 있었대. 거기다가 2몰롱도 마찬가지 포도당 수용액 얼마를? 네? 200ml를 어떻게 했다? 섞었다는 거지, 그치? 섞었어. 섞으면 전체 용액의 부피가 500ml가 됐대. 섞었더니 500ml가 됐다는 얘기야. 그때 이 혼합 용액에 뭘 구하래? 몰롱도를 구하라. 얘하고 얘를 섞었을 때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되나? 문제 이해되나? 그럼 아까 처음에도 봐봐. 물 탈 때도 용질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면 이 용액하고 이 용액을 섞었을 때 얘 용질하고 얘 용질을 더한 값은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얘 한번 보세요. 몰롱도 나왔으니까 몰롱도 식을 한번 써보자. 1몰롱도야. 용액의 부피 얼마? 300ml인데 식에 대입할 때는 그치 0.3m죠. 왜? 부피는 리터쓰니까.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에 뭐가 나와? 몰수가 나온다. 그치? 몇 몰? 0.3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자. 몰롱도가 얼마? 2몰롱도. 근데 용액의 부피가 0.2리터.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에 뭐가 나와? 몰수가 나오겠다. 얼마야? 0.4몰이 되겠지. 그럼 두 개의 용액을 섞었어. 그럼 섞어버리면 이 용질은 섞은 만큼 어떻게 돼? 요 안에 들어가겠죠. 이 용질이 소금이라고 그러면 소금 0.3몰하고 0.4몰을 섞으면 소금이 몇 몰이 들어있어? 0.7몰이 있겠지. 이해됐지? 잘 쫓아와. 그럼 분자는 됐네? 그리고 분모는 얘하고 얘하고 섞었더니 500ml가 됐대. 그럼 분모 얼마? 그렇게 되겠지. 그럼 몰롱도가 나오죠. 네? 선생님 0.3L하고 0.3L 섞으면 당연히 0.5L 아니에요? 0.5L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0.3L하고 0.5L 섞으면 0.5L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니네 이게 섞여 있다라는 건 뭐죠? 용질하고 용매가 섞여 있는 거지. 그럼 소금물이라고 하면 뭐 섞여 있어? 소금하고 뭐? 아, 이거 포도당 수용이구나. 그럼 포도당하고 물하고 섞여 있죠. 포도당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데 섞여 있다라는 건 뭐지? 여기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포도당 분자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너는 물 분자 사이 또는 포도당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 포도당들이 껴
그럼 얘하고 섞었을 때 만약에 빈 공간이 더 생기게 되면은 포도 땅 입자들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응?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약간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는 부피란 말이야. 부피는 뭐에 영향을 받아?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그럼 얘네들을 만약에 섞었을 때 뭐 당장 섞었으니까 온도나 압력이 거의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근데 온도나 압력이 조금 변했다 그러면은 부피도 어떻게 돼? 변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피가 주어졌는데, 자 그러면 분모 구했고 분자 구했으니까 몰롱도 얼마니? 5분의 7이면 소수로 보통 소수로 하면은 크기가 잘 비교되니까 1.4. 1.4가 되나? 그래서 정답은 1.4 몰롱도가 정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요거나 핵심은 뭐 물을 타든 또는 두 가지 수용액을 섞던지 간에 용질은 어떻게 된다? 변함이 없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고, 부피는 조금 주의해야 돼. 부피는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섞었을 때 약간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졸림이 네, 닦였어요. 바뀌었어? 은탁이는 괜찮아? 왼쪽으로 보면은 탐구자료창이 하나 나오거든. 여기까지만 할게요. 탐구자료창. 탐구가 뭐라 그랬지? 간단히 얘기해서 실험이라 그랬지. 과학은 실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탐구도 다 보셔야 돼요. 자, 거기 제목에 뭐라고 써있니? 응? 제목에 0.1 몰롱도의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기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이제 실험할 때 몇 쪽이야? 46? 0.1 몰롱도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한번 만들어 보죠. 참고삼아 우리가 이렇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들 거잖아. 농도를 알고 있죠.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0.1 몰농도를 만들려면 몰농도 구하는 식이 뭐였지? 다시 한번 쓸게. 처음이니까 용액의 뭐 부피분해 용질의 뭐 몰수 몰수. 그지? 입자수. 그리고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용질의 화학 식량분해 용질의 질량이었지. 됐니? 네. 그러면 0.1 몰농도의 용액을 만들려면 0.1이라는 거는 1분의 0.1하고 똑같지. 그럼 용액을 몇 리터? 1리터를 만들고 그 안에 용질을 몇 몰? 0.1몰을 넣으면 0.1 몰농도 용액이 됩니다. 됐나? 됐어? 그러면 황산구리를 녹이는 거지. 황산구리가 용질이지. 그럼 황산구리의 화학식량만 알면은 황산구리가 몇 그램 들어가는지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주어져요. 그런 거. 그래서 뭐 실험 밑에 보니까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화학식량이 오수화물은 뭐냐면 황산구리가 고체인데 거기에 물 분자가 5개 붙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 신경 쓸 거 없어. 오수화물. 그러니까 황산구리의 화학식량이 얼마래? 249.7 이렇게 나왔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약 얼마니? 250이죠. 그럼 황산구리의 화학식량이 250이라고 주어지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황산구리가 몇 그램? 2점? 아니 25g인가? 그치? 25g이면 되지, 그치? 됐나? 다시 한번 볼게요. 0.1 몰농도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려면 용액 1리터를 만들고 용지를 0.1몰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얘 화학식량이 용지의 화학식량이 250이라고 주어지면 용지를 25g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거기 그림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황산구리를 25g을 전자적으로 재는 거예요. 될 수 있죠? 떠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황산구리 25g을 잰 거예요. 물론 전자적으로 비거까지 올리면 전체 질량에서 비거 질량을 뺀 게 25가 나와야 되지. 그게 황산구리니까. 무슨 이해됐나? 아니면 전자저울에다가 비거를 먼저 올려. 그 다음에 전자저울 거기고 0. 클릭하는 저기 뭐지? 저기 뭐야? 버튼이 있어요. 그럼 비거 딱 올리고 0. 버튼을 딱 누르면 비거 질량은 저기 뭐야? 측정이 안 되고 그냥 0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 황산구리 넣으면 되겠죠. 자,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1리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피를 잴 때 쓰는 게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있어요. 부피 플라스크. 그 사진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주둥이가 좀 길고요. 그다음 밑에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부피 플라스크라는 장치가 있어. 얘는 눈금이 전부 다 매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끝에 눈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표시선까지 액체를 부으면 딱 1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리터에 부피를 잴 때 필요한 플라스크가 부피 플라스크예요. 이해됐나? 근데 뭐 1리터짜리도 있고 0.5리터짜리도 있고. 자, 그러면 봐봐. 25g 쟀어. 그럼 여기다 넣어서 용액을 1리터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너네 순수한 물을 뭐라 그러지? 증류수라고 그러죠. 증류수 들어봤어? 순수한 물. 얘네 수돗물에는 다른 이온들이 막 녹아 있어서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수한 물을 넣고 녹여요. 녹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갖다가 붓는 거지. 붓는 거지, 그치? 그런데 봐봐. 녹여서 벗는데 요 벽면에 아직 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묻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또 어떻게 하냐면 증류수를 또 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옆에 벽면에 붙었던 거를 또 넣어요. 그럼 맨 처음 넣었을 때 요만큼 들어갔어? 또 물 넣고 헹궈서 넣으면 요만큼 들어갔어? 그래도 또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또 물 넣고 헹궈서 넣어요. 그럼 또 요만큼 들어갔어? 그럼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 여기 들어있던 황산구리가 거의 다 들어갔겠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치? 그리고 수용액을 만드니까 나머지는 이제 뭘 넣는데? 증류수 물을 넣는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황산구리 25g이 다 들어가 있고, 그치? 0.1몰이 다 들어갔고, 수용액을 1리터까지 만들었으니까 요 수용액은 0.1 몰농도의 황산물이 수용액이 된다는 거죠. 혹시 안 넣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얘를 이제 막고서 잘 흔들어주면 돼.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조금 많이 해서 요 어려운 부분. 첫 단원을 일단
내용은 마쳤고요.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몇 개만 좀 풀어줬는데 숙제를 좀 내주는데 이거 문제 다 풀기에는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선생님 조금 줄여줄게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자, 일단 영상은 끄고요.